한 가지 한국 소식을 하나 더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여성분이 지금 백석대학교 음악대학에 있는 소프라노 임청화 교수인데요. 이분은 한 지난 10여 년 전부터 K 클래식이라고 해서 한국의 가곡을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캠페인을 계속 해오시는 분입니다. 저희랑도 인연이 있어서 저희 여기 미주 한인문화재단에서 한번 이분들 모셔가지고 애틀란타에서 K 클래식 콘서트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한국의 가곡이 가지고 있는 멋을 전 세계에 전하려고 활동하시던 분이 갑자기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이런 그 1인 시위를 지금 하고 계셔서 제가 깜짝 놀라서 한번 연결을 해봤습니다. 왜 성악가가 그것도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는 대학 교수가 왜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저렇게 1인 시위를 하려고 하는지 한번 직접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저희는 지금 줌을 통해서 멀리 한국에 계신 우리 소프라노 임청화 교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갑자기 저희가 교수님한테 이제 인터뷰를 요청을 했던 이유가 최근에 제가 SNS에서 사진을 한 장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1인 네. 시위를 하시더라고요. 어, 저는 이제, 아니, 소프라노인데, 예, 그 더군다나 네네. 이제 뭐 대한민국 3대 소프라노다라고 이제 손꼽히는 분이신데, 이 소프라노가 좀 대학 교수시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1인 시위를 하시게 되는지, 이게 참 궁금해져서 한번 좀 이 자리에 네. 모셔야 되겠다 연락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1인 시위하게 된 동기는 그 기도 모임이 있어요. 그리고 애국 모임, 그리고 에스더 네, 모임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나라를 구하자. 네, 엄마들이 이 시대에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음, 과연 어디로 가는가. 그래서 나라를 음,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 기도 모임이 있는데, 저의 이제 가장 가까우신 그런 그 기도의 어머니가 계세요. 그분께서 네. 그 모임에 대표로 계시고 해서 제가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가서 저도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간단하게 지금 하고 계신 1인 시위의 내용을 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어떤 내용의 네, 1인 시위이신지? 시위는 이제 건강한 가정을 지키는 그런 이제 타이틀인데요. 동성애를 옹호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제 국회 법안에서 통과되려고 이제 네, 많이 들 하는데 이것이 네, 과연 통과가 되면 이 건강한 가정이 무너진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결혼도 하지 않고 네, 결혼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는데 이런 네, 이제 동성애 옹호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잘 네, 모르는 청소년들이 과연 이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노출이 돼서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어, 이것이 과연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좌우할 것인가. 음, 청소년들이 끼어서 이 법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과연 이것이 인권 옹호라는 그런 타이틀로 가지고 잘 포장된 것만 보여주고 하는데 그 네, 뒤에 비하인드의 문제점들은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교육자로서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이것을 많이 홍보를 해야 되겠다, 알려야 되겠다. 건강한 가정을 지키기 위한 그런 음, 아, 방법으로 제가 1인 시위를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이런 시위를 하고 계시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인데요. 네, 네. 지금 교수님이 판단하시기에 가족은 이런 것이다. 어떤 본인이 생각하시는 가족의 정의, 뭐 이런 게 있다면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네, 건강한 가정이라면 엄마, 아빠,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예전에는 이제 뭐 저희 나라는 대가족이었잖아요. 지금은 또 완전히 핵가족화돼서 거의 네, 혼자 사는 사람들 많은데, 진짜 건강한 가정이라면,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런 그 가정의 그런 음, 엄마 아빠 정상적인 결혼을 하면서 거기서 아이들이 탄생하고 아이들이 잘 양육되는 그런 것이 이제 건강한 가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지금은 이제 뭐 혼자 사는 그런 청소년들도 많고 거기에서 또 너무 많은 그런 것들이 이제 악한 것들이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네, 이런 이제 동성애, 그리고 특히 이제 청소년들이 그런 데 노출돼서,
뭐 돈이 필요한 학생들한테는 또 그런 걸로 유혹을 해가지고 이런 아이고, 이상한 알바도 하게 되고, 네, 어, 그렇게 돼서 이제 뭐 특히 또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그 뭐 에이즈 위험성에 대한 사실을 이야기하다가 학생이 음, 신고해서 뭐 학생 인권 조례에 의해 교육기관으로 강력하게 또 뭐 조사도 어이, 받고 제지도 받고 그런 어, 게 있어요. 그게 네,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음, 음성적으로 너무 많이 그런 그 악한 것들이 네, 침투해서 건강한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네, 제가 또 새롭게 하소서인가요? 거기에 이제 네, 보다 보니까 동성애였어요. 그래서 에이즈에 네, 걸렸어요. 그래서 아이고, 그 에이즈에 이제 감염됐다는 것을 고민하다가 이제 음, 보건기관에 이야기해가지고 치료받고 에이즈가 네, 이제 완치가 돼서 자기가 에이즈 퇴치, 동성애 반대 운동에 이제 나섰던 그 한 전도사 이야기를 보면서 네, 이런 건 너무 많이 우리들이 모르잖아요. 그런 그렇죠. 것들이 이제 언론에 노출되지 않고 언론에서 방송되지 않다 보니까 건강한 음, 가정들이 깨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네, 아, 에이즈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에이즈 환자들이 많다는 걸 몰라요. 어, 2018년도에 제가 아는 거로는 에이즈 사회적 비용이 8조가 들었는데 네, 그거 이제 모두 우리가 내는 세금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100% 에이즈 치료를 100% 해줘요. 그런데 그것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고 방송되지 않아요. 어, 그것이 이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청소년들이 에이즈에 감염이 돼서 그렇게 치료받고 있고 또 이야기하지 않고 계속 그런 이제 그 음성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안타까운 진짜,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건강한 가정을 완전히 깨지는 그런 네, 것들인데 진짜 네, 건강한 가정을 지키려면 언론에서도 그리고 교육기관에서도 그런 음, 것들을 홍보하고 이건 아, 부끄러운 것이라기보다도 치료해야 되는 것이고, 네, 이것을, 건강하게 잘 지켜나가려면 우리 모두가 이런 데서, 많은 지식들이, 이제 청소년들한테 많이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한 가정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 좀 충격적이네요. 사회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해 보니까 그 성평등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에이즈 환자에 대한 보도들이 거의 사라져 버렸던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 지금 좀, 뭐 전혀 보건당국에서도 통계는 하고 있지만 그것을 언론에 음, 노출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에모 모임에서는 그 에스더 모임에서는 네, 청소년들이 이거를 알아야 하는데 학교에서도 교육하지 않고 음, 가정에서도 부모들이 사실은 이러한 그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니까 자녀들한테 음, 교육하지 않잖아요. 네, 특히 교회에서도 음, 이런 그 에이즈 성교육 그리고 성차별 이런 것이 인권의 그런 그 잘못돼서 인권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인권을 지켜주는 그런 역할인데 네, 이것을 잘못 알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괄적 아, 차별금지법을 자꾸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음. 이것은 진짜 사회의 악법 중에 악법이거든요. 맞습니다. 포괄적 네, 사회, 차별금지법이라는 건 말은 그럴듯한데 실제로 보면은 저희 뭐 기독교 탄압법 같기도 하고 느낌이, 맞습니다. 네, 네. 맞아요. 사실 역차별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죠. 네, 병상인들이 오히려 더 차별을 받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죠. 것들이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1인 시위 하시는 거는 건강가정기본법이죠. 사실 건강한 그 법안이라고 건강한 가족 법안이라고 내놓은 것들이 사실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 뭐 저도 자녀가 있지만 내 아들이 남자를 부인으로 데려오겠다. 그러면 그걸 허락하겠느냐고요. 딸을 가진 네, 부모가 내 네. 남편감으로 여자를 데리고 왔다. 그러면 아, 그것이 정상적인 가정이 유지가 되겠느냐고요. 네, 그런 것을 이제 조금만 관심을 가져보면 잘 알게 되는 그런 것들인데
예, 그런 걸 모르고 그냥 두리뭉실, 그냥 음, 인권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인권 보호, 성평등 그런 거를 가지고 내세우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는 아예 그렇게 이제 피켓을 들고 건강한 가정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되는, 남자는 여자와 결혼해야 되고 여자는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 정상인데, 남자가 음. 남자와 결혼을 하고 여자가 여자랑 결혼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사회로 가는 것인가? 아, 아주 가장 베이스적인 것을 저희들은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아주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1인 시위 하시는 운동에 뭔가 좀 소정의 성과가 있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비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작은 몸짓이 네, 큰 방향을 일으켜서 젊은 청소년들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이 이렇게 알아가는, 그래서 건강한 가정 그리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지켜나가는데 조금이나마 제가 미랄이 된다면 큰 보람을 느끼겠죠. 네.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조금 길긴 했습니다만은 워낙 중요한 이야기여서 저희가 일부러 사실 인터뷰했던 내용을 많이 줄인 건데도 좀 이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에이즈 환자들에 대해서 무료로 치료해 준다 해놓고 그리고 또 성평등하겠다 해놓으면서 그 뒤로는 에이즈에 관련된 모든 예방이라든가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싹 조용히 덮어버리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은 미국도 이런 성평등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에이즈 뉴스 소식들이 어느 저리 자취를 다 감췄죠. 요즘 그런 뉴스 보기 힘듭니다. 에이즈 환자가 몇 명이라든가 뭐 치료가 어떻다라든가 치료제가 새로 개발됐다라는 소식 뭐 이런 것들도 일체 뭐 조용하죠. 예,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에이즈에 걸리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안 하지 않습니까? 예방하려면 가르쳐야 하는데 그나마 미국은 초중고등학교 정도는 스쿨버스 타고 학교에 통학을 하기 때문에 이게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적긴 합니다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직접 본인이 등하교를 하기 때문에 등하교하는 과정 중에서 얼마든지 탈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 위험도가 더 높기 때문에 특별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가정을 전부 다 파괴하려고 하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게 뭐냐면요, 2004년에 처음에 제정이 됐었는데 작년에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남인순 의원 그리고 정충숙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 개정안을 어떻게 했느냐? 3조 1호에 나와 있는 이 가족이라는 것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다라고 가족에 대한 정의를 해놓았는데 이걸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가족의 정의라는 것을 아예 없애버리겠다. 사실 결혼, 혈연, 입양 이 세 가지를 놓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 안에 동성애 결혼도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동성애자들이 자신들의 자녀로 입양해 오는 것도 인정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가족의 범주 안에 그들 성평등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다 포함될 수 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확대 해석을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악랄하게 이걸 없애버리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문장을 없애버리겠다라는 것 자체가 가정이라는 개념 자체를 법적으로 없애버리겠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 아니냐. 이 결국 가정 파괴하려는 입법 활동을 국회의원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많은 분들이 나서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좀 높여주셔야 할 것이다. 저희도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겠고요. 절대 이런 입법이 통과되면 안 되겠다.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도 민주당이 들어선 다음부터 이상한 짓들이 자꾸 하죠. 요즘 무지개 깃발 자꾸 공관에다가 걸라고 그러고 희한한 짓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에이즈 얘기 지금 없어진 지 오래됐죠. 전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서 에이즈 사회 비용이 8조 원이라는 돈이 쓰였다라는. 예. 하여간 참 문제다. 심각한 문제다. 네. 임청하 교수님하고 저희 미주 한인문화재단하고는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저희가 3.1절 음악회하고 K클래식 콘서트를 하면서
제 아내가 시를 쓰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 시에다가 곡을 붙여가지고 작곡을 한 그 가곡을 이 임청아 교수가 불러주셔가지고 저희로서는 영광이었습니다만은. 그래서 하여간 저희 작품을 세계에 초연해 주신 인연이 있어서, 근데 이렇게 인연이 있는 분이니까 저희가 이제 계속 뭐 SNS 상에서 활동하시는 것들을 쭉 보고 있었는데요. 뭐 작년에도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국민 대상 이런 거 받으셨고, 올해도 뭐 대한민국 시민 대상 이런 거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워낙에 활동이 활발하십니다. 작년에 한국 가곡 100주년 기념 음반도 내놓으셨고, 내년에는 네덜란드 왕립음악원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네덜란드에 가서 이 한국의 가곡을 소개하는 그런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저희가 기대하기로는 네덜란드 왕실에서도 직접 그 콘서트에 와서 음악회에 참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거에 직접 네덜란드 왕실에 직접 가서 연주하고 했던 경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인연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원래좀 가능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한국의 가곡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신 분이고, 예, 저희랑은 또 그런 인연도 있고, 저희 뉴스앤포스트 그 유튜브 채널에요. 검색해 보시면은 뭐죠? 그 봄이 오는 소리라는 노래가 있는데, 예, 그 노래가 이제 임 교수님 불러주신 건데, 하여간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이런 그 건강가족기본법 개정안,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안들이 한국에서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지 못하게끔 저희 깨어있는 파수꾼들의 역할을 우리 국민들이 지금 해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